송금 완료. 그 네 글자가 화면에 떴다. 말수는 아직 몰랐다. 방금 들은 딸 목소리가 가짜라는 걸. 12시간 전으로 돌아간다. 새벽이었다. 말순의 집은 조용했다. 벽식의 초침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말순은 화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받았다. 엄마, 딸 지은의 목소리였다. 울먹이는 숨소리까지 너무 똑같았다. 나 지금 잡혔어. 엄마, 나 큰일 났어. 말순은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말순이 겨우 입을 열었다. 어디야? 지금 어디냐? 엄마가 갈게. 지은의 목소리는 더 급해졌다. 지금 합의금이 필요해. 시간 없어. 엄마 빨리. 그때 목소리가 바뀌었다. 낯선 남자, 딱딱한 말투였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현재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이어졌다. 지체하면 구속입니다. 말수는 생각할 틈이 없었다. 딸 목소리가 울고 있었다. 남자 목소리가 밀어붙였다. 손은 떨리고 눈은 흐려졌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비밀번호를 눌렀다. 송금 완료. 그 순간 힘이 쭉 빠졌다. 말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나 왔어. 진짜 지은이 서 있었다. 장본 봉투를 들고 평범한 얼굴로. 말수는 딸과 휴대폰을 번갈아 봤다. 지은이 말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순의 입술이 떨렸다. 지은이 다시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전화한 적 없어. 아침이 되자 말순과 지은은 은행으로 달려갔다. 말순은 잠도 못 자고 나온 얼굴이었다. 창구 직원은 통장 내역을 보고 잠깐 멈칫했다. 말순은 그 짧은 침묵이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졌다. 직원이 말했다. 어머니, 이체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으로 쪼개져서 나갔고요. 일부는 이미 해외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급정지요. 지금 바로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해외로 넘어간 건 저희도 손을 못 써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말수는 통장을 내려다봤다. 30년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 끓이던 시간들. 분식집 하나로 버틴 세월. 남편 병원비 내고 남은 것들. 장례 치르고 아껴둔 것들. 딸 시집 보내고 혼자 모은 것들. 그게 한 통화에 사라졌다. 은행을 나서는데 알림이 연달아 떴다. 말순의 휴대폰도 지은 휴대폰도 함께 울렸다. 친척 단톡방이었다. 지은이가 엄마 돈 빼간 거 아니야? 원래 폰은 지은이가 만지잖아. 장모님은 잘 모르시니까. 말수는 화면의 글자를 읽고도 믿고 싶지 않았다. 돈이 빠져나간 자리보다 말이 꽂힌 자리에서 더 아팠다. 그때 사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차분해서 더 믿음이 갔다. 준호가 말했다. 장모님, 제가 알아볼게요. 지은이한테도 제가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말수는 고마웠다. 이럴 때 사위가 나서주니까. 전화를 끊고 지은이 말했다. 엄마, 오빠가 뭐래?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기가 싫었다. 그날 저녁 말순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름은 가족회의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재판 같았다. 준호는 말순 옆자리에 앉았다. 물을 따라주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말순은 그 작은 친절에 기대고 싶어졌다. 준호가 말했다. 장모님 노후가 걸린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켜야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 화살은 지은에게로 향했다. 큰 이모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엄마 폰도 만졌잖아. 비밀번호도 알았을 거고. 작은 삼촌이 덧붙였다. 엄마는 잘 모르시니까 혹시 지은은 울먹이며 부정했다.
나 아니야. 엄마 돈 내가 왜? 말수는 딸을 바라봤다. 믿고 싶었다. 그런데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질문이 올라왔다. 정말 아닐까? 말수는 자신이 싫었다. 피가 섞인 딸을 의심하는 자신이.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단정하게 말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말수는 귀를 의심했다. 돈도 털렸는데 빚까지. 준호가 말순 손에서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다. 제가 처리할게요. 장모님은 쉬세요. 그 자연스러움이 지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문득 생각났다. 결혼 전에 준호가 했던 말. 장모님 재산 얼마나 되세요? 집은 엄마 명의죠?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다. 다음 날 말순과 지은은 경찰서 상담실에 앉았다. 말순은 대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다. 수사관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목소리도 합성합니다. 말순이 물었다. 합성이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딥보이스라고 해요. 가족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똑같이 만들어요. 유튜브 영상이나 카톡 음성 메시지 몇 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말순은 소름이 돋았다. 세상이 그렇게까지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수사관이 덧붙였다. 어머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가족이 급하게 돈 달라고 하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저장된 번호로 직접 다시 거세요. 이것만 해도 열의 9은 막을 수 있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늦은 말이었다. 수사관이 물었다. 혹시 가족 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유출된 경로가 있을까요? SNS에 올리셨거나 누군가한테 보내신 적 있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지은이 대신 대답했다. 저희 아버지 칠순 잔치 영상이 있긴 한데요. 그건 가족들만 갖고 있어요. 수사관이 메모했다. 그 영상 누가 찍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유출 경로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앞장서서 말했다. 장모님, 신분증이랑 통장, 카드, 인감 같은 건 제가 보관할게요.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말수는 순간 안심했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 사람은 그 말에 기대고 싶어진다. 지은은 반대로 소름이 돋았다. 지은이 따졌다. 오빠, 그걸 왜 내가 가져가? 준호는 웃으며 말투를 낮췄다. 너 지금 불안해서 더 큰 문제 만들고 있어. 그날 밤 말수는 자기 집인데도 숨쉬기 불편했다. 딸은 울고 사위는 서류를 정리한다며 이것저것을 챙겼다. 늦은 시간 수사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이 사건 단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딥보이스 흔적이 확인됐어요. 음성 원본이 어디서 유출됐는지 추적 중입니다. 밤이 깊었다. 말수는 불도 못 끄고 앉아 있었다. 돈보다 마음이 털린 느낌이었다. 그때 전화가 다시 왔다. 말수는 받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 여보. 말순의 몸이 굳었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된 사람. 그 목소리가 전화기 속에서 너무 선명했다. 나 좀 살려줘. 말수는 숨을 제대로 못 쉬었다. 알았다. 이게 가짜라는 걸. 그런데 끊고 싶지 않았다. 몇 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가짜여도 좋으니까 조금만 더. 춥다. 여보. 나 여기 혼자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지은이 달려와 휴대폰을 붙잡았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가 우리 가족만 아는 말, 그거 뭐야? 말해봐. 상대는 답을 피했다. 대신 감정만 흔들었다. 여보. 보고
지은이 전화를 끊었다.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울었다. 지은은 말순의 폰을 확인하다가 더 크게 굳었다. 남편 목소리를 만들려면 원본이 필요했다. 아빠가 말하는 영상이나 음성 파일. 그런데 말순 폰에는 그런 게 없었다. 지은이 기억을 뒤집어 찾았을 때 떠오른 건 하나였다. 3년 전 아버지 칠순 잔치 영상. 아버지가 가족들 앞에서 인사하던 영상. 그 영상은 준호가 찍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준호는 다정한 얼굴이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지은은 속이 얼어붙는 느낌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준호가 물었다. 왜 그렇게 봐? 나도 피해자야. 그 다음 날부터 준호의 도움은 더 커졌다. 준호가 말순의 폰을 가져가며 말했다. 장모님, 폰은 제가 들게요. 모르는 번호 오면 제가 대신 받을게요. 카드도 챙겼다. 분실하면 큰일이죠. 제가 금고에 넣어둘게요. 말수는 어쩐지 그게 맞는 말처럼 느껴졌다. 겁이 나 있었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수는 자기 물건을 자기 손에 쥐지 못했다. 전화 한 통 하려면 준호한테 물어야 했다. 통장 잔고도 준호가 알려줘야 알 수 있었다. 지은은 엄마 곁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가 막았다. 당분간 장모님 혼자 계시게 해. 내가 있으면 더 힘들어하셔.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준호는 친척들에게도 조용히 흘렸다. 지은이가 요즘 좀 불안정해요. 장모님 스트레스 주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은의 입을 막는 말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사람이 남편이었다.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다. 근데 왜 이렇게 낯설까? 왜 이렇게 무서울까? 지은은 조용히 일어나 수사관에게 연락했다. 아버지 칠순 잔치 영상 있어요. 그 영상 누가 어디로 보냈는지 추적해 주세요. 며칠 뒤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영상 링크가 외부로 전달된 기록이 있습니다. 보낸 사람 계정을 추적했어요. 지은이 물었다. 누구예요? 수사관이 말했다. 계정 접속 위치가 특이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운 곳입니다. 지은은 심장이 내려앉았다. 준호 회사 근처였다. 그날 저녁 지은은 말순을 붙잡고 말했다. 엄마, 우리 오빠를 의심해야 할 것 같아.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 준호가 왜? 걔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말순은 믿고 싶지 않았다. 사위가 그럴 리 없다고. 딸내 가정이 그럴 리 없다고. 지은은 울먹였다. 엄마,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 말순이 부정하는 그 순간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무슨 얘기하세요? 지은이 돌아보며 물었다. 오빠, 아빠 칠순 영상 어디다 올렸어? 준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띄웠다. 무슨 소리야? 나도 피해자라니까.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지은은 그 웃음이 무서웠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다. 준호가 잠든 걸 확인하고 서재로 갔다. 노트북이 잠겨 있었다. 지은은 비밀번호를 몰랐다. 하지만 서랍에서 외장하드를 발견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 백업용. 지은은 손이 떨렸다. 외장하드를 가방에 넣었다. 내일 수사관에게 넘기기로 했다. 다음 날 수사관이 급하게 연락했다. 전달책을 잡았습니다. 현장에 나오실 수 있어요? 말순과 지은은 약속 장소로 갔다. 그런데 전달책은 젊은 남자가 아니었다. 동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아줌마였다. 아줌마는 경찰을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나도 몰라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돈 좀 준다고 해서. 휴대폰에는 지시 메시지가 가득했다. 시간, 동선, 말투까지 적힌 대본 같은 문장들. 그때 멀리서 준호가 나타났다. 지은은 놀랐다. 오빠, 왜 여기 있어? 준호가 말했다. 장모님 걱정돼서 따라온 거지? 하지만 준호는 말순 쪽이 아니라 아줌마 쪽으로 걸어갔다. 아줌마와 눈이 마주치자 아줌마 얼굴이 하얘졌다. 수사관이 준호를 막아섰다. 잠깐요. 뒤로 물러나 주세요. 지은은 소름이 돋았다. 오빠는 왜 저 아줌마한테 가려고 했을까? 입막음 하려던 건 아닐까? 수사관이 아줌마 폰에서 상위 지시자의 닉네임을 보여줬다. 짧은 알파벳 2글자. JH 서포트. 지은의 입술이 하얘졌다. 준호의 이니셜이었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우연일 수도 있잖아. JH가 나만 있어?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다. 지은은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냈다. 수사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거요. 우리 집 서재에서 가져왔어요. 확인해 주세요. 준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외장하드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 음성 폴더 안에는 가족 목소리를 잘게 쪼갠 파일들이 있었다. 엄마 도와줘. 빨리. 혼자 잡혔어. 단어별로 정리돼 있었다. 아버지 목소리 파일도 있었다. 송금 지시 템플릿도 나왔다. 말순이 들었던 문장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거래 내역도 확인됐다. 수사관이 설명했다. 사위분이 2년 전에 코인 투자로 큰 빚을 졌어요. 사채까지 썼는데 갚을 길이 없었고요. 그래서 조직에 접근한 겁니다. 가족 음성을 넘기고 내부 정보를 주고 수익을 나눴어요. 지은은 눈앞이 캄캄했다. 2년이면 결혼 8년 차였다. 그때부터 이랬던 거야.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사관이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다. 준호가 조직에 보낸 메시지였다.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돈 지은이 거잖아요. 지은이 거면 내 거고. 근데 이 할머니 언제 죽어요? 기다리기 지쳤어요. 차라리 빨리 보내고 상속받는 게 낫지 않아요. 말수는 그 문장을 읽고 몸이 굳었다. 숨이 막혔다. 내가 죽기를 기다렸다고. 사위가, 내 딸 남편이. 조사실에서 준호는 끝까지 말했다. 장모님, 전 장모님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놈들한테 당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정리하려던 거예요. 말수는 지은을 붙잡고 물었다. 지은아, 혹시 너? 말수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다. 사위가 아니라 딸이기를. 차라리 딸이라면 용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은은 눈물이 터졌다. 엄마,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수사관이 준호를 데려갔다. 준호는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차피 제 돈 될 거였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말수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준호는 구속됐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및 특수사기 혐의였다. 대출 사기도 준호의 작업이었다. 말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빼돌리려 했던 거였다. 다행히 경찰 신고가 빨라서 대출은 막혔다. 피해금 회수는 어려웠다. 석 달이 걸려서 겨우 3분의 1이 돌아왔다. 나머지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다. 말수는 오래 울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믿었던 사람 때문이었다. 딸을 의심했던 자신 때문이었다. 말수는 며칠을 혼자 앉아 있었다. 내가 딸을 의심했다. 피가 섞인 딸을. 남 좋은 말에 넘어가서 엄마 자격이 없다. 어느 날 말순이 지은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널 의심했어. 그때 준호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도 알아. 그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잖아. 엄마 잘못 아니야. 지은도 울었다. 말수는 딸을 안았다. 한참을 안고 있었다. 며칠 뒤 큰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모가 미안해. 그때 단톡방에서 막말해서 생각이 짧았어. 지은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울었다. 늦은 사과였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 지은이 말순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약속하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말했다. 급하게 돈 달라는 전화 오면 일단 끊어. 그리고 저장된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될 때까지 절대 송금하지 마. 말순이 따라 말했다. 끊고 저장된 번호로 다시 확인. 지은이 웃었다. 말순도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2달이 지났다. 지은은 이혼 서류를 냈다. 집도 뺐다. 위자료는 받을 게 없었다. 준호에겐 빚밖에 없었으니까. 지은은 말순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말순은 다시 새벽에 일어났다. 예전처럼 국을 끓이진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말순은 화면을 봤다. 모르는 번호였다. 예전 같으면 덜컥 받았을 거다. 혹시 딸이면 어쩌나. 혹시 급한 일이면 어쩌나. 하지만 말순은 받지 않았다. 잠시 후 저장된 번호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나야. 방금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는데 혹시 너 전화한 거 아니지?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나 아니야. 엄마 잘했어. 말순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해가 뜨고 있었다. 돈은 3분의 1밖에 못 찾았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보다 지킨 게 더 많았다. 딸이 있었다. 정신이 있었다. 다시 시작할 힘이 있었다. 지은이 부엌에서 물었다. 엄마, 아침 뭐 먹을래? 말순이 대답했다. 된장찌개 내가 끓여. 지은이 웃었다. 알았어. 말순은 혼잣말을 했다. 끊고 확인하고 기록한다. 그게 말순의 새로운 습관이 됐다. 그리고 그게 말순을 지켜줬다.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가족이 급하게 돈 달라고 하면 먼저 끊고 저장된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